감사합니다. 하기 싫어 안 창밖엔 서글픈 비만 내려오네. 내 마음 너무 안타까워. 이제 다시 볼 수가 없기에 처음 만났던 그날도 비가 왔어. 우산도 없이 마냥 걸었었지. 너의 눈빛 촉촉히 빛났지. 너에게 주울 푼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들어줄 사람
바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떠나가는 너를 지키고 있네. 어느새 굵은 눈물 내려와 슬픈 내 마음 적셔주네. 기억할 수 있는 너의 모든 것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너의 사랑 없인 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을 것만 같은데 잊혀지지 않는 모습은 미소 짓던 너의 그 고운 얼굴. 어느새 굵은 눈물 내려와 검붉은 눈물 들였네.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혼자 외로울 수밖에 없어.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너무도 멀리 떠나갔네.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내게서 멀리 떠나갔네.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내게서 멀리 떠나갔네.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속이었어. 잊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어. 내게 무슨 마음의 벽이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야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이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버린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 되새가기 싫어가는 이 날이 갔어.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되새가기 싫어하는 기나리 같소 되새가기 싫어하는 기나리 같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네.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테요. 우리
면 굳이 이렇게 한 국가 주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국가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을 해서 스포츠에 수반되는 뭐 FIFA도 계속 폭력 반대를 슬로건을 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인종차별 반대, 차별 반대 슬로건을 내걸고 있죠. 예를 들어 다른 쪽에서 보자면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것만큼은 정치란 이름 하에서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8891님은요, 논란은 논란대로 잘 공식화되고, 우리나라는 내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기를 또 응원해 주셨네요. 당연하죠. 내일 네. 꼭 정말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 이기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루과이에 우리가 일격을 가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주 재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지 13일이 흘렀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을 구속했고요. 계속 김 전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네. 자, 김봉현 전 회장 2020년에 도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게요. 중요한 혐의로 이렇게 수사 중인 사람이 어떻게 쉽게 도망을 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왜 계속 잡지 못하는 걸까요? 벌써 보름이나 돼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일반 형사범들의 도주는 쉽게 포착이 되고 검거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그 연고지라고 하거든요. 연고선, 연락이 닿는 사람, 잘 가는 장소, 네. 그들이 편하게 느끼는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들도 형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김봉현 같은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 네. 경제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범과 패턴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품 재력, 이 그렇죠. 있고 또 조력을 제공하는 자들 역시 일반 범죄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의 이제 추적에서 좀 벗어나는 그러한 어떤 도주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곤혹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준비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일단 검찰은 국내에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밀항 준비는 과거에도 이제 시도했던 적도 있고요. 실제로 해외 도피도 했었죠. 그리고 아마도 이번 도피가 즉 흥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항이 상당히 중요한 도피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인데, 하지만 밀항 자체도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과거에는 간혹 돈을 많이 주고 밀항을 하고 어선을 통해서 중국으로 도피하고 이런 사례가 있긴 있었지만, 네. 지금은 또 그러한 일들 때문에 어떤 밀항의 가능성에 대한 수색이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아직은 검찰은 김봉현이 국내에 있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제가 조금 전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이 구속됐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핵심 조력자로 보이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의 조카인데 함께 그 거주지에서 팔당대교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조카는 가족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고요? 네. 사실 범인 도피죄 또는 범인 은닉죄, 이건 이제 상당히 심각한 국가 형사사법제도를 이제 훼손시키는 범죄죠. 네. 그래서 뭐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부과하는 중요한 범죄인데, 문제는 친족일 경우에 임지상정상 뭐 기거하게 해준다든지 네.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면 뭐 인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반하는 행동이다, 이런 관행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사회 관행을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검찰이 또 수사를 이어갈 텐데 예. 어떤 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우선 연고선 찾고요. 또 네. 반드시 찾아내야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아,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김미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중인가 봐? 넌 관리 안 하나 봐? 어떻게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알아서 하지. 개인연금 관리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리밸런싱.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레버카운트가 알아서 할게요. 연금 이전도 쉽네.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들어가야겠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을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을 꼭 읽어보세요. 콜로라도보다 더 강렬한 콜로라도가 온다. 콜로라도 시그니처 X 패키지 출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022 콜로라도 G71X 구매 시 적용.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It is something.
정경호 씨, 요즘 뭐지 떠오르는 커피가 있다던데? 당연히 새로워진 프렌치 카페 믹스죠. 무지 부드럽고 깔끔한 무지방 우유가 들어갔으니 안 떠오를 수가 있나요? 지금도 무지 떠오르는 중. 깔끔한 부드러움이 떠오르는 지금 프렌치 카페 믹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XM3 이텍 하이브리드 출시 기념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초대합니다. 자동차 기자들이 뽑은 11월의 자동차 XM3 이텍 하이브리드부터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SM6, QM6까지 지금 홈페이지에서 시승 신청하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도청원의 뉴스 하이킥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7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리어 에너지 GS칼텍스 역체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지나신다면 사고 구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쪽으로 부평 부근이고요. 승용차 사고가 있었는데 1차로와 4차로 그리고 5차로까지 통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서인천부터 사고 구간까지 쭉 밀려있고요. 이후로는 부천에서 신월 지나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방면 지금 서초 못 가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4차로에서 여전히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판교부터 이 구간 지나시는데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종암동부터 호은동 사이 구간 이동량 많습니다. 배아량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 주목할 목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을 한 발짝 더 깊이 들여다보고 뉴스의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을 포착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소리 배정되었습니다. 결제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 살지만 정작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아쉬워지는 밤. 여러분의 하루를 채울 그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아이돌 라디오 시즌3 DJ를 맡게 된 에이티즈 홍중 윤호입니다. 넓고 깊은 아이돌의 세계 MBC 라디오 그리고 NC 유니버스에서 댕디 쭝디와 함께 탐험해보세요. 아이돌 라디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을,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아이유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떠오른 소중한 그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엔 뉴스. 여야가 12구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여야와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12월 초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정조사 투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각 1명으로 구성되며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 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으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복지부를 비롯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소방청, 용산구청 등 관련 기관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합의 직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흐르지 않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함께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논의에도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 밤 12시 화물연대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와 대형병원 노조 등도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잇따른 파업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물류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밤 12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지난 6월에 이은 올 들어 두 번째 총파업입니다. 화물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제도를 계속 추진하고 적용 화물 품목도 늘려달라는 요구입니다. 현재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 운반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 시행하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철도노조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합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는 요구인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주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줄파업이 예고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불편도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수송 차량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오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석방될 예정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정 밖에선 입을 열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씨는 석방을 앞두고 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고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이 이재명 시장 측 몫으로 알고 있다며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김 씨는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소유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정부 추천으로 CJ 자회사에 취업하는 과정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CJ 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국토교통부 사무실과 채용 청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 직원의 사무실과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10억 원대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0년부터 1년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취업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의 추천으로 이 회사에 취업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입니다. 한전 KDN이 보유 중인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한전 KDN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YTN 지분 21.43%를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 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31%를 전량 매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도 최고위원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해서 대대로 잘된 정권이 없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KBS와 MBC를 탄압해 민영화를 시도했고 박근혜 정권도 YTN 지분을 두고 많은 압박을 했다라며 이렇게 탄압한 정권은 탄핵까지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축구 기록 전문 매체 옵타가 카타르 월드컵 H조 첫 경기를 치르는 한국 대표팀의 승리 가능성을 24.9%로 예상했습니다. 옵타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한국 우루과이전 결과를 예상한 결과 우루과이 승리 56.2%, 무승부 18.9%, 한국 승리 24.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옵타는 한국 승리의 부적인 손흥민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한국 대표팀의 선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내부 FA 선수 박민우와 KBO 리그 역대 최장 기간인 8년 최대 14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NC는 박민우와 보장기간 5년 최대 90억 원, 이후 계약 내용 실행 시 발효되는 옵션 3년 최대 5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우의 8년 계약은 지난 2020년 말 7년 85억 원의 계약을 맺었던 두산 허경민의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장 계약 기록입니다. 오늘 밤은 동해안 지방에서 비가 조금 오다가 길겠고 내일은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6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7도, 광주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 남부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결제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 살지만 정작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아쉬워지는 밤. 여러분의 하루를 채울 그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요요 마이크 체크 1, 2, 3 투팍 비트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마님 동영남자 모두 여기 모여 시를 지금 지어 우리 땅이든 공이든 중요하진 않아 함께하고 있다는 것뿐자가 아니니까. 궁금한 건 지금 여기 영진이 진행하면 손은 누가 켜고 손은 국내 최초 욕바지 DJ 연마와 점마 여러분과 함께해 2시 만세. 이 노래는 투팍 우리는 투팍. 매일 오후 2시 5분 박진영 박영진의 2시 만세. 이 신조어 대사 이해되시나요? 이건 킹리적 카심이라고. 넌 가열이야. 표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넌 볼수록 마음에 안 들어. 번역이 필요한 해석 불가능 시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이슈는 퀵, 분석은 킥. 빠르고 날카로운 시사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운전 중 내가 다쳐도 상대방이 다쳐도 보장은 든든하게, 사고 처리 지원도 확실하게,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너 이름이 뭐니? 내 걱정 덜어준 너 대체 이름이 뭐니? 셀메드. 너 천연 맞니? 천연 성분 비타민 셀메드. 기억하세요. 약국에서 만나는 천연주의 비타민 셀메드. 양희은의 저는 비타민 셀메드. 본 광고는 식품 광고입니다. 아팠다는 꼬리표 똑 떼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웰백 간편 건강보험. 챙겨 먹는 약이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웰백 간편 건강보험. 또 한 번 건강이 걱정될 때 웰컴백 웰백. 한화 손해보험. 보험사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연말정산 공식. 연말정산에 삼성증권을 더하면 세금 부담이 빠지니까 답은 뭐다? 삼성증권 연금.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두. 드디어 기다리던 지식산업센터가 옵니다. 안양 박단 거대한 변화의 시작. KTX 광역역과 수도권 광역교통인프라, 제조맞춤 드라이브인 특화 설계에서 공간 맞춤 라이브 오피스까지. 지식산업센터의 대표주자 에이스건설 시공, 에이스프롬. 11월 오픈. 100-9776. 잠들어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안녕하십니까. ESG를 실천하는 K어스터 캠페인 배우 최재원입니다. 여러분, 산간마을 슈바이처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10년 넘게 소형학교에서 방문 치료를 펼치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 수많은 없음을 이유로 진료를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ESG가 향하는 곳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이웃을 살피는 선한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한국수자원공사가 ESG 경영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 무엇입니까? 네,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유족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유족분들 중에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예. 어젯밤에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가 KBS 뉴스에 출연해 남긴 말이 오늘 종일 화제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고, 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어떤 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100% 이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목소리가 주는 울림이 매우 컸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예. 관련된 말부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 슬픔이 가장 슬픈 슬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렵게 유가족들을 만나서 연락이 돼서 만나보니 제가 슬픈 건 슬픈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분의 슬픔이 제 슬픔보다 훨씬 더 깊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몇 시에 갔는지, 어느 병원에 있었는지 제대로 된 과정을 아는 분이 부모조차도 없어요. 왜 나라에서 그런 과정, 사소한 과정조차도 부모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나마 지한이는 휴대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금방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유가족들은 휴대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휴대폰이 없다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부모에게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병원이 너무 멀리 있어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서 병원을 찾아서 헤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픔이 나만의 슬픔이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 죽은 자식을 찾아 헤매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고통이 어땠을까? 라고 제가 생각해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사과란 조계종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 사과였나? 내가 사과를 들었었나? 우리 유가족들이 사과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아무리 더듬어 생각해봐도 사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분이 인수될 때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호방건설은 포스코 지분을 사와서 우리 사주 조합의 지분을 인수받는 형태로 이제 과점주주가 되어서 이제 인수를 한 케이스고요. 우리 사주니까 직원들이 사실 주주였다는 생각이. 직원들이 사실상 찬반 투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는데 YTN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지분을 갑작스럽게 이제 팔겠다라는 게 이렇게나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된다는 게 사실 주가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떤 인수전에 있어서는 어떤 뭐랄까요 상당한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 짧은 3개월의 시간 동안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부를 만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11월 18일에도 박성중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가서 YTN이 우리 편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 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좀 이게 편가르기 논리로 지금 모든 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실 약간은 자초한 바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편 아니니까 팔아버린다. 그렇게도 읽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약간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그 발언들, 그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나오기 전에 YTN 주가가 3,000원대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며칠 사이에 7,000원대로 올라버립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도 그 인수라는 이슈들이 지금 이 안에서 어떤 결국엔 지분 싸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YTN이 이렇게 민영화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면 최근 CBS 같은 경우는 보도 개입 논란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CBS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윤 대통령 숭방에서 전용기 안에서 개인적으로 부른 기자 2명 중에 한 명이 사실 CBS 기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들이 겹치는 겁니다. 11월 5일에는 그 이태원 참사 당일에 경찰 병력이 그 대통령 관저 경비하느라 대비를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담은 단독 보도가 CBS 산하 노컷뉴스에 있었는데 그중 내용 일부를 이 CBS의 김진호 사장이 조금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지워졌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기자들이 반발을 했어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까지 그 노컷뉴스 영상 콘텐츠 중에 인기가 가장 많았던 이슈시계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게 작년이 아니에요. 지난달 18일까지 이제 김건희 여사 뭐 봉사가 기획된 것 아니냐 논문 표절 의혹 이런 것들을 연재하고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냈는데 딱 지난달 18일 날 영상을 내고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진우 사장, CBS 사장이 좀 불만을 내부에서 표출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사장이 좀 정치적인 눈치를 보고 좀 보도나 편성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지금 CBS 사측에서는 사내에서 회의할 때 그런 식의 의견 표명은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박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내 외부에서 조금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다음 말은 어떤 겁니까? 결국 다시 총파업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오늘부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을 했고요. 오늘 공공운수노조, 특히 이제 서울대병원 노조 등으로 시작으로 파업이 시작이 됐는데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이 내일 이제 총파업을 시작하는 화물연대입니다. 왜냐하면 화물연대는 사실 불과 5개월 전인 6월에 파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어째서 다시 또 파업을 하게 됐는지 동참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자 KBS 보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품목 확대에 화주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술적,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합의를 파기합니다. 품목 확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안전운임 지속 추진, 제도 확대는 어렵다. 화물연대는 당정이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모레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합의를 정부가 어겼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때까지 총파업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측에서는 6월 합의를 정부 측에서 파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7일 화물연대 총파업 때 이 파업의 가장 큰 이유가 최저임금제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가 올해 일몰제 때문에 폐지가 되니까 이거를 연장해주고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만 해당이 되니까 사실 화물노동자들이 그 싣고 다니는 조금 굉장히 규모가 크고 위험한 물건들이 컨테이너나 시멘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품목의 확대를 좀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했던 것인데 그때도 정부는 굉장히 강경 대응, 불법 파업에는 무조건 강경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태도로 나왔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8일 만에 결국은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파업이 종료됐는데 정부가 합의한 대로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일몰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지만 품목 확대에서는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노조가 밝히는 입장이고요. 또 9월 달에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자료들, 의견을 보면은 화주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반대한다. 품목 확대를 반대한다. 그리고 지금 안전운임이라는 것이 화주들에게도 부여가 되고요. 그 화물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운송 사업자들에게도 부여가 돼서 그 두 군데로 봤는데 사실 또 대기업들, 그러니까 화주들에게는 안전운임을 거의 못 받는다. 이게 또 노동자들의 입증이긴 한데 이게 국토부가 화주들에게 부여된 안전운임을 아예 없애야 된다는 또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약간 축소하자는 방향으로 계속 국토부가 의견을 내니까 이 지금 화물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상 합의 파기다 해서 다시 내일부터 파업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된 운임이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상당히 힘들게 잠도 못 자고 장거리 운전하고 해야 될 테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할 테고 그래서 안전에 위해가 가니까 이런 최저임금 개혁의 안전운임제를 도입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합의가 파기됐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불법 파업, 엄정 대응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뿐만 아니고 저 언론 보도도 최근에 보시면은 고유가의 고물가의 경제 위기인데 이렇게 시민과 기업의 볼모를 잡고 또 파업을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안전운임제가 안전운전을 하게 한다는 효과가 입증이 됐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배적인 양상이긴 합니다만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요. 지금 정부가 아예 이 노조의 지위나 파업의 쟁의권 자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파업이란 용어를 안 쓰죠. 불법 운송 거부에 대해서 불법이니까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을 어제